결렬이 된 암 인수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걔네들이 NDA 맺고 이미 개발을 어느 정도 했어요. 한 4, 5년 전부터 그 클라우드 서버 회사들 네네. 운영하는 회사를 한 서너 개를 인수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 매핑 기술, 뭐 장면 이해 기술, 장면 이해. 추가적으로 네. 네, 뭐 그래픽? 장면 이해 기술을 또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네네. 장면 이해 기술은 사실 누가 아까 뭐 언뜻 말씀을 드리다 말았구나. 예, 네네. 이게 어디가 테이블이고 어디가 네네. 컵이고를 정확하게 그렇죠. 알아야지 네. 컵이면 이렇게 짚는 용도로 쓸 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물인지 뭐 그냥 구멍인지도 알아야 되고 이런데 그런 거는 결국은 AI죠. AI? 네. 학습을 통해서? 그렇죠. 학습이 빠질 수가 없어서 그러려면 결국은 실시간으로 여기서 뭔가 학습을 하는 정보들을 여기 안에서 하든지 아니면은 원격지에서 해서 내가 보고 있는 카메라 정보를 그 클라우드, 엣지 클라우드 이런 데 보내서 얘가 뭐다라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얘를 뿌려줄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다 보면 네트워크가 빠질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어느 정도 분류를 해서 던져준다 해도 어쨌든 갔다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 아니면은 여기 안에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해야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 안에서 그러면은 컴퓨팅 파워가 커지면 배터리 소모가 커지겠죠. 그런 이슈들이 있어서 그러면 여기가 무거워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잘 안 쓰겠죠. 이런 어떤 물고 물리는 이슈들이 있어가지고 사실 조금 엔비디아 쪽에 또 이제 인터뷰를 해봤을 때도 엔비디아는 우리의 그런 GPU 솔루션은 AR 글래스로는 절대 안 들어갈 거다 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너네는 뭘로 솔루션을 제공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더니 우리는 클라우드 서버, 엣지 클라우드 이쪽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을 줄 거야. 여기에서 렌더링 너네 못해. 여기가 발열, GPU가 지금 대충 아시잖아요. PC에 이렇게 이만한 펜이 달려가지고 쿨링 하잖아요. 그러지 그렇죠. 않으면 웬만한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GPU가 발열이 심하거든요. 연산을 하려면 그래픽 렌더링 연산량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그거를 여기서 한다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저온 화상 입을 수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배터리 소모도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차라리 여기에는 퀄컴의 굉장히 작은 그래픽 유닛이 커버하고 나머지는 스트리밍으로 쏴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확실히 이 클라우드 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겠네요. 기본적으로. 네, 맞습니다. 확실히 하드웨어 기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 엔비디아가 지금 얘기가 막 흘러가는데 괜찮아요. 엔비디아가 한 몇 년 전부터 한 4, 5년 전부터 그 서버 쪽 클라우드 서버 쪽 비즈니스를 굉장히 활발하게 M&A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다들 얼마 전에 이제 그 결렬이 된 암 인수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로. 네네. 근데 암은 모바일로 가려고 발열을 좀 줄이면서 저소비의 모바일이 암의 장점이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시너지를 내려고 원래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인수를 하지 않고도 지금은 걔네들이 NDA 맺고 이미 개발을 어느 정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아쉽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지금은 어떻게 보면 표정 관리하고 있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대신 얘네들이 한 4, 5년 전부터 그 클라우드 서버 회사들 운영하는 회사를 한 서너 개를 인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서버에다가 전부 다 GPU를 박는 거예요. GPU 묶음으로 박으면 거기가 다 AI 학습할 수 있는 서버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픽 렌더링하는 서버도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 그 서버들의 구독 비즈니스로 지금 다 전환 중이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자기네들 칩이 PC에 쫙 깔리고 나면 더 이상 안 깔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신규 소비처를 발굴을 하기 위해서 걔네들이 하고 그와 동시에 이제 지속 가능한 수입원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런 서버 비즈니스가 2020년까지는 걔네들이 손익분기점 못 넘었었어요. 그러다가 20년 하반기부터인가 21년부터인가 이게 흑자로 돌아섰던 그런 이력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 엔비디아가 어떻게 본다면 이제 클라우드 산업에 본격적으로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거잖아요. 네, 그럴 것 그런 같아요. 디바이스에서 GPU를 씹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보니까 네. 아예 그냥 엣지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약간 서버 투자를 하는 부분인데 네. 그럼 그렇게 따진다면 이 서버 시장이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고 네.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서버용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네, 없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어. 네. 그 부분도 있고 네.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PU 쪽도 꾸준히 증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이 관점에서는 있을 것 확실히 우리나라 그 기업인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네. 이쪽도 괜찮겠네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 결국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뭐 우리가 AR 글래스에서 쓰는 정보 해봤자 사실 내가 요 앞에 내가 걸어가는 속도에 보는 그 정도의 정보가 업데이트만 되면 되잖아요. 근데 자동차는 아, 카메라가 그 테슬라만 해도 8개 박혀 있는데 그렇죠. 그 8개를 속도 100km, 시속 100km로 달려요. 네네. 이걸 스캐닝하면서 간다고 보세요. 그 정보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아, 그걸 사실 실시간으로 처리를 사실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마냥 차 안의 정보를 누적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약간 딜레이가 있더라도 계속 끊임없이 서버랑 주고받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 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제 거기에서 걔네들이 이제 자율주행을 위해서 칩 한 개만 쓰진 않아요. 차에. 네네. 얘가 갑자기 섣버리면 자율주행 못하는 그렇죠. 방향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아이솔레이션 돼서 오퍼레이션 할 수 있는 2개의 칩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 걸로 그림을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의 성장 잠재력이 무한하네요. 어떻게 네, 보면. 저는 그렇게 봤어요. 네. AMD가 혹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포션을 가져갈 가능성은 없나요? 저도 사실 그 부분을 조금 네. 봤는데 네. 시장 점유율을 네. 이렇게 사실 오늘 인터뷰 하기 전에 네네. 다시 한번 업데이트 차원에서 봤거든요. 네네. 8대2더라고요. 네, 8대2예요. 딱 네. 그 정도. 네. 거기에서 네. 8대2에서 네. 2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네, 해마다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아, 분기별로 줄어들어요. 1%씩 줄어들어요. 분기별로. 네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1점 얼마로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고 엔비디아는 그 줄어든 만큼이 증가하고 있어요. 최근에 AMD가 이제 자일링스, FPGA 네. 네. 그쪽 반도체 뭐 인수가 된 거죠, 지금. 네. 네. 거기는 그럼 약간 됐죠. 좀 이렇게 낫지 않을까 뭐 약간. 기대는 하고 있는데 네네. 가봐야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매핑 장면 이해 기술이었죠? 네. 네. 장면 인식에서 AI로 넘어와서 네. 네네네. 그러면 이제 뭐 그래픽도 아까 제가 이제 그래픽이랑 뭐 공간 매핑이나 잔명 이해 기술이 큰 틀에서 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좀 다른 게 매핑이나 장면 이해이 약간 백본과 같은 그런 네. 역할이다라고 네.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그래픽 기술 네. 이 메타버스라든지 XR 관련해서 이 그래픽 기술을 구현함에 있어서 뭐 기존과 차이라든지 이와 관련된 기업들 이런 것도 네. 뭐가 있을까요? 많아요. 알겠습니다. 많아요. 특히 네, 이제 네, 우리나라가 네. 그 뭐 VFX니 뭐 이런 게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네. 많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기업들이 꽤 많은데 네네. 먼저 일단은 그래픽이 크게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를 이제 아시면 기업 생태계들이 보일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우리가 이런 마우스를 그린다라고 네네. 하면 3D로 그리겠다, 혹은 네. 2D로 그리겠다라고 하면 네. 이걸 기본적으로 한 땀 한 땀 이 각 그 픽셀 포인트를 네. 누군가는 그려줘야 돼요. 음. 이 그림을 그리는 크리에이터, 네네. 그래픽 크리에이터들이 사용하는 툴이 네.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 툴이 어도비. 아. 그리고- 또 그렇게 연결이 되는 네. 거야? 그리고 이거를 3D CAD로도 그릴 수 있죠. 네네. CAD, 오토데스크.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영화 산업 쪽에서 주로 많이 썼던 마야. 근데 마야는 오토데스크가 인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토데스크 주식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걸 한 땀 한 땀 그렸단 말이에요. 네. 근데 내가 이거를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이걸 이렇게 자유낙하를 시킬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게 자유낙하를 시킬 수도 있는데 네네. 그렇게 했을 때 얘가 이 움직일 때에 이 마우스패드의 이 그래픽 환경 안에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 옮겨가는 과정을 또 한 땀 한 땀 이런 식으로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예전에 했던 게 그 디즈니 애니메이션 24프레임 퍼 세컨드, 24Hz로 이렇게 한 장씩 이렇게 넘기던 맞아요. 그런 게 그런 원리잖아요. 맞아요. 한 땀 한 땀 그릴 네네. 시절. 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서 벡터로 이쪽으로 옮겨라 네. 라고 하면 이렇게 쭉 옮겨가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벡터 펑션으로 이렇게 드로잉하는 네네. 혹은 그 다음에 여기에서 빛이 이렇게 비치네? 그러면 그림자는 여기 이런 식으로 지게 해줘. 네네. 그러면 이제 조명 위치를 이렇게 낮출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겠죠. 네네. 그렇게 따라서 그림자 위치나 길이가 왔다 갔다 하게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부분이 네네. 그래픽 엔진이라고 네. 하는데 네. 그 그래픽 엔진이 바로 그 요즘 유명한 유니티와 맞아요. 네. 그 언리얼 엔진이 양대 산맥인데 네네. 양대 산맥이라는 표현이 사실 요즘은 조금 무색하게 됐어요. 왜냐면 다른 그런 기업들이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나요? 아니요. 이 언리얼 엔진이 포션이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유니티가 이제 점점 네네. 중앙 네. 찍거나. 네, 지금 잠깐 이거는 요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스팀 아시죠? 네네. 게임에서는 좀 유명한 플랫폼 안에서 네. 신규로 등록된 그 게임들의 음. 엔진을 뭘 썼냐라고 네네. 이제 통계를 내봤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이건 외부 웹사이트에서 이제 가지고 왔는데 네. 1900 몇십 년대부터 2021년까지의 통계를 순차적으로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그 중에 네네. 이제 제가 2021년 것만 캡처해 왔어요. 네네. 근데 해가 거듭 갈수록 유니티가 이 밑에 있다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 화살표가 이렇게 길어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언리얼 엔진도 같이 올라가긴 하지만 이 네. 차이가 예전보다 훨씬 커진 거예요. 점점 벌어지고 있다. 네. 이런 차이를 만드는 이유는 유니티는 모바일에 최적화되어 있었어요. 네네. 그래픽 퀄리티보다는 네네. 조금 더 빠른 렌더링. 그 밴드위스가 낮은 상황에서도 네. 우리 게임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네네네. 그런 거에 좀 더 집중이 돼 있었어요. 네네. 그리고 저변 확대에 좀 더 포커싱을 했는데 네. 언리얼 엔진은 다들 유명한 게 그 레이트레이싱이라고 하는 네네. 아까 언뜻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빛을 바꿨을 때 그림자가 어떤 식으로 지는지 이런 네네. 그런 부분에서는 압도적이었거든요. 약간 실사 이미지 이런 예, 쪽에 조금 더 가까운. 리얼리티를 구현하는 네, 그런 맞습니다. 측면에서. 네. 그래서 영화에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CG들은 대부분 언리얼 엔진을 써요. 그런데 조금 좀 캐주얼 게임이고 모바일 게임 이런 거는 유니티를 쓰고 제페토나 최근 이프렌드 이런 것들 다 저기 유니티 엔진 베이스예요. 근데 완전히 왜 실사에 가깝게 3D 그래픽이 나오는 MMORPG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은 언리얼 엔진이 많아요. 네.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근데 퀄리티보다는 요즘은 좀 빠른 피드백이나 빠른 어떤 업데이트 이런 걸 본다면 유니티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죠. 네. 어떻게 본다면 약간 그 메타버스라든지 그래픽 구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실사랑 정말 똑같이 구현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뭔가 상황에 맞게 빨리빨리 구동되고 돌아가는 그런 쪽으로 약간 시장이 간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점유율 격차가 벌어진다라는 것 자체가. 네. 근데 이제 또 재밌는 거는 네.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유니티 입장에서 자존심 상하잖아요. 우리 왜 퀄리티 떨어진다고 자꾸 얘기해? 우리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싶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사실 이런 어떻게 보면 아트잖아요. 그렇죠. 이런 그래픽들이. 그러다 네네. 보니까 이분들도 약간 자존심 싸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네네. 그래서 유니티도 이제 최근에 웹사이트나 이런 홍보 자료들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실사에 가깝게 레이트레이싱을 해서 자동차 렌더링도 잘해. 이런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요. 네. 그러다가 네. 안 되겠다. 우리 아예 정말 잘하는 탑을 우리가 인수하자 이렇게 됐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작년 11월인가 10월쯤에 웨타 디지털이라고 혹시 아세요? 몰라요. 네. 영화업계에서는 탑이에요. 네네네. 3D 그래픽이나 CG로 탑이었는데 네. 아마도 아실 건데 반지의 제왕이나 네네네. 이런 명작이죠. 거를 네. 그 CG를 만든 회사예요. 음. 근데 이 회사가 뉴질랜드
기반으로 있던 CG 네. 회사인데 네. 그 회사를 유니티가 인수했어요. 거기가 탑이었거든요. 네네. 그 다음에 언리얼 엔진이었는데 여기를 사버린 거죠. 그런 상황이죠. 근데 반지의 제약은 제가 한 20년이 지난 뒤에 봐도 네. 지금이랑 그렇게 막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죠. 잘 만들었더라고요. 네, 정말 그래픽을. 잘 만들었죠. 오. 근데 되게 또 재밌는 거는 다들 이 업계 사람들은 또 걱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왜 걱정을 하냐 그랬더니 이 유니티가 인수했는 포트폴리오만 보면 너무 아름답잖아요. 네네. 근데 그 웨타 디지털이 왜 하필 뉴질랜드에 있냐? 그건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그게 글쎄요. 뉴질랜드가 그런 CG를 구현하기에 자연 경관이 너무 좋아서 그런가? 인건비 때문에. 인건비 때문에? 네. 원래 CG는 네. 미국이나 캐나다가 네. 더 많이 했어요. 그렇죠, 사실. 네. 더 많이 했는데 네. 인건비 때문에 그 회사들이 다 사라진 거죠. 그 중에 일부가 뉴질랜드로 가서 영화 찍을 때 거기 정착을 하면서 CG 회사를 차린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네. 근데 유니티에 다시 인수를 했어. 네. 그러면 뉴질랜드의 그 인건비가 다시 미국 기반 인건비로 되면 네네. 그게 걔네들이 과연 수지가 맞을 거냐 뭐 이런 우려도 있고 네네. 실제로 인수할 당시에 좀 적자가 좀 있었어요. 웨타 디지털이. 그래서 그때 웨타 디지털 인수했다고 하면서 유니티 주가가 훅 빠졌었던 그런 예, 그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어찌됐건 어떤 기술 발전 측면에서는 유니티는 모바일에서의 어떤 빠른 스피드 플러스 실사에 가까운 쪽으로 점점 추구해 가는 거고, 네. 언리얼 엔진은 실사에 가까운 어떤 퀄리티 있는 그래픽에서 점점 모바일로 내려오고 싶은 거고. 그래서 사실 최근에 그 언리얼 엔진을 이용을 해가지고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롯데온이던가 이프렌드 같은 그런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기사가 한 번 났었어요. 네. 아무튼 두 기업의 행보를 좀 잘 지켜보면 좋겠네요. 어차피 이제 두 기업 외에는 사실 그쵸. 범접할 수 있는 기업이 없기 네, 때문에 맞아요. 메타버스 시장이 성장한다면 네, 또 치고받고 하면서 두 기업의 점유율이 커지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계속 해외 기업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런 그래픽 관련해서 우리나라 네. 업체들의 위상은 어느 정도인가요? 궁금한데.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래픽이 원래 캐나다, 미국 중심이었다가 그렇죠. 인건비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급부상을 한 거죠. 최근에 이제 뭐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뭐 우리나라 기반의 그 영화라든지 네. 시리즈물이 좀 되게 좋은 평을 받잖아요. 네, 거기도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의 CG가 좀 들어간 거잖아요.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사실 대표적인 기업이 작년에 그 증시에 핫했던 위즈윅 스튜디오, 위즈윅 자이언트 스튜디오. 스텝, 네네. 그 다음에 덱스터. 네. 요 세 가지가 상장사로 있고요. 네네. 근데 이게 아까 어떤 단계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 한 땀 한 땀 그리는 네네. 요 한 땀 한 땀 그리는 이 단계 플러스 요즘은 어느 정도 자동화가 되고 있어요. 네네. 이게 사실 라인 드로잉을 하고 여기 색깔 뭐 딱 찍으면 대충 쉐입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런 식의 반자동화를 서서히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사람 손이 가는 건 팩트예요. 그래서 이런 아까 말씀드린 이런 회사들도 인건비가 아닌 조금 더 자동화를 통해서 기업의 어떤 생태계를 좀 유지를 하려는 노력들이 계속 있고요. 그 다음에 비상장으로 두 개의 회사를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까 말씀드린 로지 회사, 로커스. 네네. 로커스가 경영권은 네이버로 인수가 됐지만 네. 지금 업계 소문에 의하면 올 하반기에 상장이 될 거다. 네, 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또 그런 로지를 한 땀 한 땀 만들듯이 그래픽에 또 이펙트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로커스도 한번 보실 만한 회사고요. 여기가 아마 옛날에 우리나라 그 영화의 그 CG 초창기에 뭐 사이더스 그룹 뭐 이런 거를 보셨을 텐데 사이더스 뭐 많이 봤어요. 픽처스 네네. 뭐 이런 게 그 회사가 여기 다 소속이에요. 로커스 회사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직 많이 언론에 나오지 않은 좀 숨은 비상장이 하나 있는데 그 웨스트월드라고 있습니다. 웨스트월드요. 네, 여기는 주로 어떤 게임이나 이런 컨텐츠보다 주로는 영화 쪽 컨텐츠만 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넷플릭스나 이런 OTT 쪽 컨텐츠를 많이 만들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웨스트월드가 지금 아마 네이버나 구글에 찾아보시면 미드로도 나올 텐데 다르고요. KR 반드시 보셔야 네네. 될 것 같고 뭐뭐.kr 이렇게 네네. 보셔야 되고 웨스트월드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 그 한국 영화의 CG를 했던 베테랑들이 모여가지고 새로 만든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경쟁력 있는 멤버들로 구성이 돼 있고 이 회사도 지금 올 하반기 아니면 늦어도 내년 초 정도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밸류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빨리 상장하는 게 좋긴 좋겠네요. 그쵸. 지금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네. 그리고 특히 그 아까 웨스트월드 같은 경우에는 OTT가 우리나라가 지금 핫한 상황인데 그렇죠. 네네. 그때 발맞추면은 충분히 가치를 인정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